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정리와 비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물건은 늘어나고 정리는 미뤄지며 결국 마음까지 무거워지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언젠가 필요하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물건이 더 쌓이곤 합니다. 집안을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서랍 속 깊숙이 잠들어 있는 물건들, 냉장고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오래된 반찬들, 옷장 깊숙이 밀려난 옷가지들이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집은 점점 답답해지고 우리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 정리를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어르신들께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결심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어떻게 잘 넣을까를 고민하실 겁니다. 예쁜 수납함을 사고 줄을 맞춰 정리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흐트러지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리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리를 수납의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진짜 정리의 핵심은 바로 비움에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수납만 고민하면 결국 공간은 다시 채워지고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저는 몇 년 전 김순자님이라는 72세 할머니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주방 상판은 늘 복잡했습니다. 조미료통, 각종 그릇, 반찬통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서 요리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하셨죠. 그분은 처음에 주방 상판 위의 물건들을 어떻게 예쁘게 배치할까만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팬트리를 열어보니 3년 전 유통기한이 지난 조미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굴소스, 참기름, 된장 등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봉지라면도 20개가 넘게 들어있었죠. 언젠가 쓰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둘 사다 놓으신 것들이었습니다. 김순자님은 처음에는 이것들을 버리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며 망설이셨죠. 하지만 유통기한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대부분이 이미 상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참기름은 냄새가 변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였고 된장도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팬트리에 공간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상판의 물건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도의 수납용품을 사지 않았는데도 주방이 환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순자님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느끼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필요한 조미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그분은 냉장고와 다른 공간들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먼저 안 쓰는 것들을 비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배치하는 순서로 말이죠. 6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훨씬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정리를 시작할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쌓여있는 깊은 공간부터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현재 사용하는 물건이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납함을 새로 사는 것보다 이미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최근 6개월간 쓰지 않은 물건 한 박스만 꺼내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수납을 고민하기 전에 이 물건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가라는 질문부터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냉장고는 우리의 생활 습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냉동실 안 검은 비닐봉지, 겹겹이 쌓인 신문지, 그리고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오래된 음식들.
문을 열 때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를 열 때마다 한숨을 쉬곤 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용기들, 냄새가 나는 반찬들, 얼음처럼 굳어버린 정체불명의 음식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요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먹겠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쌓아두지만 대부분은 꺼내지 않고 버려집니다. 보이지 않는 음식은 잊히고 결국 냉장고는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음식을 썩히는 창고가 되어버리죠. 이는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냉장고를 열 때마다 느끼는 죄책감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일상을 무겁게 만듭니다. 박영호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68세인 그분은 홀로 살면서 냉장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냉동실을 열 때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것은 신문지로 여러 겹 쌓여 있어서 내용물을 전혀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냉장고를 정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냉동실 맨 아래쪽에서 5년 전에 넣었던 김치가 발견되어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년 전의 생선, 2년 전의 고기 등 언제 넣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음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그때까지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냉동실에 계속 보관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음식들을 꺼내 먹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렸고 새로운 음식을 또 사서 넣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투명 지퍼백과 날짜 스티커를 가져와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먼저 오래된 음식들을 모두 정리하고 남은 음식들은 투명한 용기에 담아 날짜를 적어 넣었습니다. 냉장실도 마찬가지로 투명 용기를 사용해서 내용물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냉장고를 열 때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음식은 자연스럽게 먼저 꺼내 먹게 되었고 필요한 음식만 새로 사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리하는 것이 즐거워졌다는 점입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느끼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오히려 오늘은 무엇을 해먹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찾아뵈었을 때 박영호 어르신의 냉장고는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투명 용기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도 현저히 줄었고 장 보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식사 준비가 훨씬 수월해져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냉장고 정리의 핵심은 음식을 소량만 사고 투명 용기에 보관해 보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냉장고 외부에 붙은 각종 종이, 자석, 비닐봉지 등을 떼어내면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집니다. 냉장고 문은 전시 공간이 아니라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벨 없는 봉지나 오래된 용기를 발견하면 즉시 확인 후 정리하세요. 그리고 냉동실 정리는 투명 용기와 날짜 스티커 2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매일의 식사 준비가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예쁘게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무거운 물건을 꺼내다 허리를 삐끗하거나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다 떨어지는 사고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고들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물건의 잘못된 배치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높이가 이제는 부담스럽고 예전에는 가볍게 들었던 물건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집은 여전히 젊을 때 기준으로 배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물건의 위치만 조금 바꿔도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는 예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정숙 씨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75세인 그분은 평생 요리를 즐겨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김치 단지를 늘 높은 선반에 두었는데 이를 꺼내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김치를 꺼내려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허리를 삐끗해서 몇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정숙 씨는 이런 일이 자신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주의가 아니라 물건의 배치에 있었습니다. 김치 단지처럼 무겁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높은 곳에 두는 것 자체가 위험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김치 단지뿐만 아니라 무거운 양념통, 큰 냄비들도 모두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딸이 와서 주방을 다시 배치해 주었습니다. 먼저 무거운 것들은 모두 하단 서랍으로 옮겼습니다. 김치 단지는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무거운 냄비들은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 넣었습니다. 반대로 자주 쓰는 가벼운 조미료들과 컵, 접시 등은 눈높이에 배치했습니다. 이런 변화만으로도 이정숙 씨의 주방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자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졌고 허리를 구부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일도 없어졌습니다. 요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쉽게 꺼낼 수 있어서 요리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냉장고 정리도 같은 원칙으로 했습니다. 무거운 우유나 음료수는 맨 아래 칸에, 자주 쓰는 소스류는 문칸에 배치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소스나 잼 같은 것들은 눈에 잘 보이는 문칸에 두어서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이정숙 씨는 요리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게 되었고 손님이 와도 부담 없이 대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허리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어서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안전입니다. 무거운 것은 아래에, 자주 쓰는 것은 손이 닿는 위치에, 유통기한 짧은 것들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안에 무거운 물건 5개를 찾아서 모두 허리 이하 공간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냉장고 문칸에는 반드시 짧게 소비할 음식만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상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선물 받은 물건, 오래된 전자기기, 기념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버리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두자니 공간이 답답하시죠. 특히 소중한 사람이 주신 선물이나 의미 있는 순간의 기념품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마움과 소유를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면 그 물건을 계속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기억이나 감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남겨둘수록 관리의 부담만 커지고 정작 그 소중한 기억은 먼지 속에 묻혀버립니다. 이런 딜레마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만든 작품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들. 이 모든 것들이 추억과 연결되어 있어서 정리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정태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인 그분은 군 생활 시절부터 받은 감사패와 기념품들을 방 한구석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계셨습니다. 30년 전에 받은 감사패, 고장난 라디오, 옛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담긴 앨범까지. 그 물건들은 그분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먼지만 쌓이는 짐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오랫동안 그 물건들을 정리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정태호 씨는 거부하셨습니다. 그 물건들을 보면 젊은 시절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도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방에 놀러 왔다가 그 물건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감사패와 옛 사진들을 보며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정태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손주와 함께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건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야기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감사패를 받았던 그날의 감동, 동료들과의 우정, 군 생활의 에피소드들. 이 모든 것들이 사진과 함께 디지털 앨범에 정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물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정태호 씨는 처음에는 여전히 망설이셨지만 손주가 이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하자 마음이 놓이셨습니다. 감사패는 군 관련 박물관에 기증하고 사진들은 디지털화한 후 원본은 다른 동료들과 나누어 가졌습니다. 고장난 라디오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폐기 처분했습니다. 대신 그 라디오로 들었던 음악들을 찾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그 음악을 들으며 옛 추억에 잠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을 정리한 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공간이 넓어져서 손주가 놀러 왔을 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태호 씨가 추억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앨범을 보며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족들과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태호 씨는 이후 다른 물건들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물건은 물건일 뿐이고 진짜 소중한 것은 그 속에 담긴 기억과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기증하거나 나누어 주는 것도 그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실물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족에게도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입니다. 공간은 넓어지고 추억은 더욱 체계적으로 보관되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 중 하나를 골라서 사진으로 남기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고장난 전자제품과 맞지 않는 케이블들은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은 물건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를 마음먹으시면 어디부터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아마도 옷장이나 냉장고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곳은 정리의 난이도가 높아서 시작부터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정리는 또다시 내일로 미뤄지죠. 정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금세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 경험을 차근차근 쌓아가면 점차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공간을 정리하고 성취감을 맛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점차 더 큰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가족들이 알아봐주면 동기부여가 되어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최은혜 씨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66세인 그분은 몇 년 동안 옷장 정리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셨습니다. 옷을 모두 꺼내놓고 시작하면 분류하는 것부터 막막했습니다. 어떤 옷은 아직 입을 만한데 언제 입을지 모르겠고 어떤 옷은 추억이 있어서 버리기 아까웠습니다. 결국 몇 시간 씨름하다가 지쳐서 옷들을 다시 옷장에 밀어넣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정리하기 전보다 더 엉망이 되기도 했죠. 최은혜 씨는 자신이 정리에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옷장보다는 현관부터 정리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은 옷장에 비해 훨씬 단순했습니다. 신발은 신거나 안 신거나 둘 중 하나였고 판단하기도 쉬웠습니다. 최은혜 씨는 먼저 신발장 바닥에 쌓여있는 신발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신발이 나왔는데 그중 상당수는 이미 낡아서 신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들을 골라내니 절반 정도가 정리되었습니다. 남은 신발들은 계절별로 자주 신는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은 신발장 앞쪽에, 가끔 신는 신발은 뒤쪽에 놓았습니다. 작업 시간은 불과 30분 정도였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현관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신발을 신고 벗기가 훨씬 편해졌고 외출할 때도 신발을 찾느라 헤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집에 온 아들이 집이 달라졌다며 칭찬해 주었고 며느리도 현관이 깔끔해져서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최은희 씨에게는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성공의 맛을 본 최은희 씨는 다음 날부터 매일 작은 공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서랍, 베란다 한 구석, 부엌 서랍.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낼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이었습니다. 매일 작은 성취를 맛보니 정리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어디를 정리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가족들도 매일 조금씩 집이 깔끔해지는 것을 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2개월 후 최은희 씨는 드디어 옷장 정리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옷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한 구역씩 정리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했더니 일주일 만에 옷장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최은희 씨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정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부담 없이 맞을 수 있게 되었고 물건을 찾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최은혜 씨는 이제 정리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매일 잠자기 전 10분 동안 집안을 둘러보며 버릴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집은 항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리는 완벽하게 한 번에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공간, 짧은 시간, 꾸준한 반복이 진짜 해답입니다. 큰 변화를 원한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옷장이나 냉장고 대신 신발장 바닥에 있는 신발부터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 10분 동안 버릴 것 한 개를 찾아내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비움으로써 몸은 안전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당장 집에 가서 뭔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김순자님의 팬트리 정리처럼, 박영호 어르신의 냉장고 정리처럼, 이정숙 씨의 주방 배치 바꾸기처럼, 정태호 씨의 추억 정리처럼, 최은혜 씨의 신발장 정리처럼 모든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6개월 동안 쓴 물건 하나를 찾아서 정리하거나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 하나를 찾아서 버리거나 무거운 물건 하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추억의 물건 하나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거나 신발 한 켤레를 정리하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집,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는 완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 달라진 일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